요거 21년 송고됐고요. 아직 출제된 바 없는데 간혹가다 실무상 이게 되게 쟁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가가 기출자면 이 부분을 반드시 낼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갖고 어떻게 만들면 주택 공동 임차인 중 1인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공동 임차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아니다. 이전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1인만 갖추더라도 양수인이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그 의무를 인수한다는 거. 반대로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거 함정이죠. 지분을 별도로 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수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공동 임차인 전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만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양수 이전된다? 그렇지 않다.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80번. 그러면 79번은, 이거 다 했네요. 그러면 80번.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명의식당 약정 자체가 설사 예외에 해당되는 배우자나 종교 단체 그러한 경우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종중, 그 다음에 배우자, 종교단체 사이에 명의식당 약정은 예조 유효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한 약정도 무효가 된다는 거. 그 얘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배우자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약정은 무효라는 거. 명의식당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갑이 소유자였다는 얘기예요. 소유자인 갑이 명의 신탁자다. 그럼 뭐다? 양자 간의 명의 신탁이다. 그러면 갑, 을이 된 거죠. 그러면 명의식당 약정과 등기가 된 거예요. 근데 약정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부동산 신명법에 따라서 이렇게 딱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갑은 소유권에 의해, 자, 약정과 등기가 무효니까 비록 외관상 등기부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 하더라도 실제적인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을을 상대로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214조에 의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자신의 등기부상 자신 명의로 소유자 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는 대신에 뭐다? 진정 명의 회복으로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 자, 명의신탁 해지는 언제 한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만,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 해소 방법이지 무효인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잘 나오는 질문이죠. 세 번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즉 명의신탁자의 점유입니다.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맞습니다. 자, 점유. 이 점유가 자주냐 타주 점유인지는 어떻게 합니다? 점유의 권한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점유한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효력이 있냐면 두 번째 문자고, 명의신탁 약정에다가 점유권을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이죠? 나중에 신탁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잖아요. 반환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타주점이에요. 근데 자주점유는 남이 달라고 해서 뭔 소리야, 내 건데. 그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게 자주점유입니다. 4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제3자죠. 증여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됨이 명확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악을 분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중매매의 무효인 경우 있죠. 적극적으로 배인행위에 가담한 경우. 따라서 병이
단순히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안 거면은 부족하고 더 나아가 적극 가담해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을에게 꼬시는 거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적극성이 있는 경우면 뭐입니다. 그겁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자, 동그라미 O.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적법하게 양도를 했으면 제3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선악 분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래는 병에게 처분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였어요? 갑이 소유자였잖아요. 원칙이 어떤 모습이다? 법률상 소유는 갑이에요. 즉 을은 처분 권한이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보호를 하잖아요. 그 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신명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상실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을로 간 거예요. 소유권이. 그런 경우에 상실된 갑의 소유권이 부활하냐?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인 겁니다.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냥 알쏭달쏭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순간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을 앞으로 간다고 해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병이 소유자였기 때문에. 자, 그걸 묻는 겁니다. 이후 명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반사적으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후 수탁자가 우연히 다시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탁자가.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외의적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 다시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